177편 올여름 왜 이리 더운지 생각은 해보았는가? 스모그라는 신조어는 스모크 플러스 포그인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안개처럼 연기가 자욱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해당 스모그는 바람이 불지 않는 한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지 않으니 더욱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1200년대부터 시작해서 석탄을 많이 사용하던 도시에서 스모그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석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자 몇몇 도시를 지배하던 왕들은 석탄 금지를 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그때뿐이었고 석탄은 여전히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그 외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한동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서민들을 위해서 사용된 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석탄의 선택사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1200년대부터 스모그는 계속 있어왔고 이로 인해 인근 농작물과 가축이 전멸하는 등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무한동력을 이용하면 모두 해결되었으나 부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석탄만 사용하게 하였고 훗날 무한전기를 사용 못하게 막고는 무한정판에 쓰이는 석유를 독점하여 비싸게 파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석유만 사용하도록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망한 이후에는 아예 전 세계 모든 정치가들이 이들과 짜고 석유만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석유로 인한 환경오염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미군이 남베트남의 박보, tonkin, 만 사건, 걸프 오브 백보, 탕킨, 인시던트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1964년 7월 30일 다낭의 본거지를 둔 남베트남 정찰 보트가 북베트남의 기지 두 곳을 급습하기 위해 출발했으며 1964년 7월 31일 공격이 개시됐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에 USS 매독스 함이 같은 해안을 향해 갔으며 구축함의 임무는 북베트남의 레이더와 게임을 벌이면서 레이더 시스템을 도발하는 것이었습니다. USS 매독스함은 8월 1일에 임무를 개시했으며 북베트남 사람들은 이를 도발 행위로 보았고 7월 31일에 시작된 전반적인 공격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것 아닌가요? 1950년 한반도 학살극과 동일하죠. 1950년도에 수차례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무고한 국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등의 끔찍한 짓거리를 미군 주도하에 계속 벌였죠. 그래서 결국 1950년 6월 23일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함께 북침하다가 미군이 빠져버리니 대한민국 국군들만 멀뚱멀뚱 서 있다가 참았고 오히려 북조선 인민공화국에서 1950년 6월 25일 대규모로 남침해버렸죠. 이것이 바로 6.25 학살 비극이죠. 똑같은 짓거리를 미군이 또 베트남에서 한 것이죠. 해당 이야기는 접어두고 본론에 들어가죠. 고엽제, 디폴리언트를 베트남 전쟁에서 나무를 고사시키려고 1962년에서 1971년도까지 마구마구 뿌려댔죠. 덕분에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지요. 인공강우의 역사는 1946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연구소의 빈센트 셰퍼 박사가 항공기를 이용하여 구름 속으로 드라이 아이스를 살포한 실험이라고 우리는 배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욱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자주 사용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로버트 번스 우드워드와 비슷한 수많은 엄청난 재능의 화학물질, 합성 또는 생성을 해버린 연구자들이 많았다. 이들은 좋은 쪽으로도 수많은 연구 업적을 남겼지만 이것을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잡곡들에 의해 오늘날 인류는 이것들로 인해 더욱 위험에 처해졌다. 베트남전에 사용되었던 고엽제 역시 이러한 화학자들이 만들어낸 산물인데 이것을 나쁘게 사용한 것이다. 이들이 만들어낸 고엽제를 약하게 만들어서 제초제로 만들어 판매한 제품들도 많다. 고엽제는 뿌리면 티가 팍팍 나기 때문에 약하게 만들어서 하늘에 뿌려버린 것이 있다. 소위 케미컬 트레인이라고 말한다. 처음에 사용했던 목적은 매우 좋은 목적으로서 인공강우이지만 이것을 나쁘게 사용해버린 작업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버렸다. 인공강우를 심하게 하니 해당 지역은 홍수가 나고 인근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되어서 가뭄이 생겨버렸다. 바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거기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대륙은 에티오피아 영역과 리비아 영역 딱 두 곳뿐이었다고 이미 지난 시간 이야기했다. 그중에 에티오피아 영역은 조선을 위해 끝까지 싸워줬던 영역이다. 덕분에 지금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자, 이 잡것들은 여기에서 성이 차지 않는다. 1980년도 미국에서 인공적으로 기후 조절을 할 수 있는 연구 목적의 장치가 개발되어 전 세계 만방에 매년마다 10여 년간 선전을 하였었다. 바로 고주파 활성 오로라 연구 프로그램 HAARP다. 이것은 전자파를 이용해서 지구 대기의 가장 높고 유연하던 부분인 전리층을 연구하는 장비입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지요. 인터넷에는 1993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헛소리를 자꾸 짓걸리는데 아직도 1980년도 해당 다큐멘터리 필름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증거는 세계 곳곳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미국이 만들었으니 당연히 당시 소비에트 연방국, 현재 러시아에서 동일 장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러시아의 버려진 도시에는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장치가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연구 목적과 군사무기용으로 실험을 가끔 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장비인데 이것을 이용하여 군사무기로 실험은 많이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과학 지식을 아주 조금만 알더라도 전자파를 이용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실험은 누구나도 골방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플라즈마파를 자극하여서 지상에서 수신되는 전파를 생성 또는 교란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응용하여 광물의 종류 및 함량 그리고 어디에 광맥이 있는지 어디에 석유가 흘러나오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잡것들은 이미 석유가 흘러다니는 곡과 황금, 구리, 철 등의 광물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공적으로 대기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수백 가지로 연구 결과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전리층을 강하게 자극하면 전리층의 반발 효과로 인해 정확한 각도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강한 지진이 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지진, 해일 등 별의 별 생출할 쇼 가하는 기후의 변화가 왜 이리 많은지 그냥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인공강우는 매우 인류애적으로 만들었으나 이것을 악용하는 잡것들 때문에 인류가 괴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엽제를 섞으면 어떨까요? 고엽제 비가 내리겠죠? 그렇게 베트남 전쟁 때처럼 너무 티가 나죠? 그래서 약하게 해서 살포합니다. 식물이 아주 천천히 말라 죽으니 곡물 가격이 폭등하겠죠? 곡물을 준 자갈 3개를 거머쥡니다. 돈이 아닙니다. 착각 마세요. 먹지 않고는 전부 죽으니까요. 여기에 신경을 자극하는 화학물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려진 지역에는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우울해서 자살을 하거나 할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을 못 믿겠다고요? 니들 과학 시간에 잠만 잤냐? 이거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다 나왔고 이미 중학교 때에도 조금씩 다 배워. 니들이 모르는 것은 그 시간에 잠만 퍼졌다는 이야기야. 하늘에서 비행기로만 뿌리겠니? 이미 지난 시간에 보여줬지 않소. 3.5톤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인공강우를 위해 하늘로 화학물질을 뿜어내는 장비 다 보여줬잖아. 굴뚝에서 화학물질 뿜어내는 것도 보여줬잖아. 선박에서도 화학물질 뿜어내서 구름 만드는 것도 보여줬잖아. 심지어 풍력발전소 날개의 중앙에서 마구 뿜어내는 것도 보여줬잖아. 그리고 이러한 화학물질 매연 덩어리에서 뿌려진 빗물의 성분도 보여줬잖아. 심지어 하늘에서 뿌리고 있는 화학물질의 성분도 전부 공식 자료를 복사해서 보여줬잖아. 보고도 안 믿겠으면 숟가락으로 두 누나를 뽑으세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모두들 산화그래핀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라요. 마치 만들기 어려운 것처럼 온갖 생쇼를 다 하는데 지금 보는 화면처럼 1시간에서 2시간이면 실험실 한 귀퉁이에서 포대로 퍼담는다. 그리고 심지어 가정집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산화그래핀을 만들기 어렵다고? 산화그래핀이 무슨 초과학적인 이야기냐? 그냥 방구석에서 대량으로 생산 가능한 제품이야. 공부 좀 하쇼.
요새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지도 않니? 그것이 태양이 비친 구름의 그림자라고. 물론 그런 것이 대부분이지요. 하지만 따로 시커먼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직접 보고도 모르냐? 이것이 왜 그림자야? 이것이 왜 먹구름이냐? 다른 모든 구름은 하얀색인데 왜 이것만 까맣지? 물론 다른 구름이라는 것들도 대부분이 화학물질, 매연 덩어리다. 하지만 시커먼 구름은 다른 무서운 화학물질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산화 그래핀으로 사료된다. 좀 생각이란 것을 해보셔. 그리고 지금 보이는 대부분의 구름이 구름이니 그것이 매연이라고 생각은 못 해봤나? 하늘에서 뿌리던 바다에서 뿜어올리건 땅에서 뿜어올리건 말이지. 매연 덩어리가 둥둥 떠다니는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해봤어? 1970년도 구름과 현재의 구름의 모양 비교해보쇼. 어떤지 보고도 모르겠어? 숟가락으로 두 누나를 뽑아내세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1970년대 하늘은 어떤지 감상 좀 해보쇼. 보기에 어떻소? 요새 하늘 같소? 하늘에 화학물질 매연 덩어리를 뿌리거나 땅에서 위로 뿜어올리니 매일매일 하늘이 뿌옇지. 이번 여름 내내 하늘이 뿌옇다는 것을 모르는가? 지금의 하늘과 비교해보라. 어떤지. 그래도 모르겠다고? 숟가락으로 두 누나를 뽑아내세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하늘에 매연 덩어리가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겠나? 생각해보라. 냄비의 뚜껑을 덮을 때와 뺄 때와의 차이점을 말이다. 물을 끓일 때 뚜껑을 덮는 것과 안 덮는 것의 차이점을 모르면 이건 정말 지능의 문제다. 자, 무더운 여름인데 하늘에 거대한 뚜껑을 덮어봐라. 어떻게 되겠니? 서 죽는다. 뚜껑 대신 거대한 화학물질 매연 덩어리로 덮어봐라. 어떻게 되겠니? 서 죽는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왜 이번 여름이 더운지 모르는가? 뇌는 달고 다니는가? 이번 여름 내내 하늘이 뿌옇게 되었는데도 뭐 저기압이 어쩌고 고기압이 어쩌고 황사, 미세먼지, 발원지에서 매일 오려면 그 거리가 얼마큼 되겠니? 그 거리만큼 하루 만에 오려면 얼마나 빨리 와야 되겠니? 기본적으로 매일 시속 100km에서 200km가 넘는 바람이 불어야 한다. 이 정도면 건물의 외벽은 전부 부셔지고 창문이 전부 깨지며 나무는 통째로 뽑혀서 날아다닌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적이나 있냐? 하늘이 뿌옇게 될 때 오히려 바람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래? 뭐? 제트기류. 제트기류가 무슨 기차냐? 역마다 섰다 갔다 하게. 이번 역은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하면서 그곳만 미세먼지를 내려놓고 이동하냐? 바보냐? 그만 좀 쳐속아라. 그리고 보고도 못 믿겠으면 숟가락으로 두 눈알 뽑아버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다. 이번 여름에 지독히 더웠던 것은 하늘에 화학물질 매연 덩어리를 가득 뿌려서 덮었기 때문이다. 좀 생각하면서 살자. 이번 겨울 하늘에 화학물질 매연 덩어리를 가득 뿌리거나 뿜어 올려놓으면 당연히 뚜껑을 덮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겨울이 더욱 추워질 것은 뻔한 일이죠. 아주 간단한 일을 왜 생각들을 안 하지? 우리는 2021년 여름에 갑자기 땅속에 있던 지렁이들이 몰살하여 땅 밖으로 엄청나게 튀어나와 모두 죽은 것을 보았을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죽은 지렁이들을 보고 징그럽고 왜 이리 많이 죽었지? 라고 생각만 했지. 그 어떠한 뉴스 기사 한 줄 없었다. 사람들은 멍청하니 왜 죽은지도 모른다. 간단하다. 화학물질 살포 뒤에 해당 독극물 화학물질 비가 내리면 지렁이, 양서류 같은 피부호흡 생물은 제일 먼저 죽는다. 특히 흐르는 물에 있는 양서류보다는 지렁이처럼 땅 속에 있는 생물이 제일 타격이 심하다. 우리 그만 좀 속자. 지겹지도 않냐?
요새 묻지마 살인사건부터 시작하여 이태원 사망 등 자주 언론에 나오지. 갓난애기를 마구 때려서 죽이는 등 차마 인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범죄 자꾸 나오지. 언제는 넌 그랬냐? 언론이 언제부터 국민들을 위해 보도했냐? 과거에 지하철에서 하도 미친 남자와 여자들이 아이들과 힘없는 사람들을 밀어서 전철에 치여 죽도록 하였다. 하도 많이 다치고 죽으니까 안전펜스 전부 만든 것이다. 인신매매는 이승만 때는 두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만들었는데 전두환 이 자식이 이승만 때 인신매매 하던 것들이 활개치도록 놔두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완전 인신매매 공화국 되었다. 이때 언론에 단 한 줄의 기사 자체가 없었다. 나중에 아주 문제가 커져야 겨우 한 줄 기사가 떴다. 현재도 김영삼 이중화인민공화국의 나라와 민족을 퍼주기 했고 그 뒤에도 몇몇 대통령 빼고는 나머지는 줄곧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 그리고 옆나라 짝퉁 열도 가짜 일본에 퍼줬다. 덕분에 마약과 인신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는 중이다. 언론에 나오냐? 요새 너무 심각하니 마약은 자주 나오더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자주 하여서 국민들의 동의를 자연스레 얻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어떠한 법안과 강제로 15분 돼지우리 같은 것을 만든다 하여도 국민들은 그저 입을 내 발리며 침을 질질 흘리고는 좋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를 하거나 독극물 주사를 맞지 않겠다고 한다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이다. 이런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좀 깨어나세요. 언론에 놀아나지도 말고 좀 짜증이 납니다.